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비드 이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시험 기간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소그룹으로 진행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원장님들이랑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가져보고요. Say something인 만큼 뭔가 원장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say 뭐 something을 좀 say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사실 뭐, 그 막 100명 들어오고 그러면은 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원장님들 많이 안 계실 때 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침 식사하셨나요?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천천히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편하게. 막 노트 테이킹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강의일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Say Something이라는 원서를 골랐는데 사실 제가 피터 레이너드 작가님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피터 작가님 책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터 작가님의 마지막 책이 아닐까. 그 Get Ready with Lady에서 뭐 추후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저는 꽂히면은, 음악도 하나 꽂히면은 막 계속 그것만 듣고, 가수도 한번 꽂히면 막 완전 듣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약간 아이의 성향이 있어요. 그 애들, 차일드시한 성향이 있죠. 아이들은, 재밌어 하면 막 무한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리 영어를 할 때 굉장히, 반복하는 거가 지루하지 않아서 저는 소리 영어가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죠, 아무래도. 제 성향과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레이노즈 작가님의 그 전달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제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와 굉장히 잘 맞닥뜨려져 있으니까 더더욱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조금 더 버라이티한 거를 원하시니까, 추후에, 뭐 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원서들은 너무나 많고, 좋은 작가님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그 다양성을 위해서 다른 작가님들도 소개해드리고, 다른 원서들도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어,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들 바쁘실 텐데. Say Something 지난번 비유 때 같이 구비해 두셨다고. 좋습니다. 네. 피로 레이너스 작가님 책들이 굉장히 뭐 좋은 책들이 많죠.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제 그 작게나마, 아니, 뭐 이건 광고도 홍보도 하나도 안 하는 그 리더라우드 채널이 있잖아요. 제 영상들 다 올려놓은 거. 제가 녹음한 리더라우드들. 거기 보면은, 조회수를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뭔가 말랑말랑한 책들은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재밌는 것들, 막 랩하고, 뭐, 업비트, 그런 것들이 확실히, 조회수가 올라가는구나.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시나 보다. 아이들도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음 원서는 조금 더 재미 위주로 가지 않을까. 말랑한 거보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딸 첫 돌 생일 선물 원서 시리즈로 피터 레이너스 시리즈 사줬습니다. 첫 돌 생일을. 생일 선물. 대단하신데요? 멋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ay Something이에요. 제목도 책 원서 또 Say Something이고 오늘 강의도 Say Something인데 사실 원장님들께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이 질문 하나로 만약에 저희가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밤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랄까, 저희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이 많아요, 저희는. 그죠?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시간 순삭이에요. 그죠? 막, 이 토픽으로도 얘기하다, 또 아이들 토픽 얘기하다가 끝도 없이 가는데, 예전에 커뮤니티를 제가 운영을 했었을 때, 뭐, 1박 2일 그런 막 워크숍 같은 것도 가고, 제가 뭐, 라하 프랜차이즈 할 때는 뭐, 워크숍 2박 3일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데 돈이 트더라고요. 그냥 몇 시간 지났나 했는데 갑자기 막
바깥에 새벽이 되고 막 동이 트고 있고 그냥 워낙 저희 선생님들 자체가 말이 좀 많고 그게 또 저희 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say something 할 때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 질문을 또 조금 이제 뒤집어서 보자면 하고 싶지만 못한 말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돼요. 워낙 뭐 그 상담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막 말하고 아무 말 대잔치도 할 수 있지만 꼭 해야 되는 말을 못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say something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또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말들 나가는 그룹이 있죠. 그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가족 제일 사랑하는 가족한테 사실 제일 예쁜 말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더 틱틱거릴 수가 있고 더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특히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그렇기도 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이 엇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미 준 상처 때문에 막 다가가기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뭔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음, 그냥 말하고 싶은 말들을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그리고 그런 아이가 커서 이제 저희가 된 거죠. 근데 아직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그런 감정들이 해소가 안 돼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디 상담을 많이 하지만 이게 가끔은 가다가 막 부부 상담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식 상담이 되기도 하고, 뭐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근데 뭐 어떤 말이든, 마음에 계속 담아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병이란 게 이제 한국 고유의 병이잖아요. 화병. 이게 고유 명사로 되어 있어요. 화병. 이렇게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담아두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에 좀 병이 생기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도 say something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때까지 담아놨던 모든 것들도 say something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say something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 아, 전문 용어로 밤새 노가리 간다. 네, 네네, 그죠. 뭐, 노가리 깔 자신이 아주 있습니다. 네. 교양 없지 않고요. 이런 라이트하게 이런 대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음. 자, 말 못하고 이불킥 한 적도 있으시고요. 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단은 그러면 조금 열어놓고 어떤 something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열어놓고, 그리고 일단 책을, 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유튜브에 아직 제가 안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한번 읽고 갈게요. Say Something by Peter H. Reynolds. The world needs your voice. Mine? Yes, yours. Go ahead. It doesn't need to be perfect as long as it's from your heart. You don't have to be loud. Powerful words can be a whisper. You can say something in so many ways, with words, with action, with creativity. If you see someone lonely, say something by just being there for them. If you see an empty canvas, say something with your brush. If you see an empty lot, say something by planting a seed and watching it bloom.
If you see someone being hurt, say something by being brave. Hey, stop! If you see something beautiful, say something with a poem. Painted meadow splashed with rainbows. If you have a brilliant idea, say something with confidence. Eureka! If you want to show the world who you are, say something with style. Ta-da! If you're angry, say something to help people understand. You made me feel invisible. That really hurt. I'm really sorry. If you see an injustice, say something peacefully. Inspire others to do the same. No more hurting people. Peace. Sometimes you'll say something and no one will be listening. But keep saying what is in your heart, and you'll find someone who listens. Keep saying it, and you may be surprised to find the whole world listening. If you are grateful for being alive, quietly say something to the stars, to the universe. Some people find it easier to say something than others. But everyone has something to say. So when you are ready, say something. 오케이. 아이고, 눈물이 나시는군요. 제 리더라우드는 제 인스타그램 링크 프로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데이빗 리더라우드 치면 나오기는 할 겁니다. 제가 링크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눈물 닦으시고요. 그 사춘기 딸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네네. 좋아요. 뭐, 사실, 레디에도 요거 이제 추가될 겁니다. 네네. 레디에는 일단 제가 그 올려놓은 영상들은 다 올라가 있는데, 이건 아직 유튜브에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작업될 거고요. 이 책은 Say Something은 레디에 다 들어있고요. 네. 자, 사실 원서가 사춘기 딸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필요하고, 뭐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고, 그냥 모든 에이지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자,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이 책의 메시지는 되게 극명하죠. 뭔가 안락한 영역, 그 컴포트 존에서 바깥에서 좀 나와서 더 나은 곳으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제 커리지를 가지고 움직여 보자. 뭐 그런 격려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수줍고 조용한 사람부터 뭐 용감한 사람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작가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그래서 음악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ay something이라는 게 꼭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익스프레스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보낼 거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드 작가님의 강의는, 뭐,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강의는 제 예전, 뭐, 더 다시나 비유할 때 그때 많이 TMI를 했기 때문에 휘리릭 넘어가고요. 예전 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냥 한 가지만 꼭 항상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피ル작가님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귀엽다. 이 형제들 되게 귀엽다. 요거는 뭐 예전에도 뭐 퀴즈도 하면서 했던 거라 예전 강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도 우리 레디 가족들 분도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 원장님. 이게 참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함. 그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 그래서 say something은 express yourself. 그쵸. 근데 그 express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그것들을 알아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피면 여기 커버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제일 앞에 보면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 해주는 encouraging word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아이디어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의 something은 무엇인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보면서 가봐요. 근데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은 앞에 이제 저 커버 페이지가 지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To Emma Gonzalez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all people who are brave enough to say something. 그쵸. 그래서, 어, 이게 가족이 아니고, 보통 이제 책을 쓰면은 thanks to 누구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마 건살레스예요. 피터 레이놀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에마 건살레스가 누구지? 누군데 이 작가님이 이 사람한테 이 책을 헌정을 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따뜻하고 다 좋은데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마 건살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요 분이에요. 어, 그 머리가 짧아서 그렇고 이제 좀 브레이브해서 그런데 여성분이 맞습니다. 여성분이 맞고 그 2018년에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스토너먼 더글라스 고등학교 하이스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열이 7명이 죽고 수십 명이 이제 중상을 입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끔 이렇게 그 스쿨 슈팅이 일어나는데 가장 사상자가 높았던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던 친구였고요, 이분이. 그리고 친구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분이 생존자예요. 그래서 좀 이제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살아남아서 생존해서 그 후로 미국의 이제 총기 규제 운동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뭘까 총기 규제 옹호 단체도 만들고 설립을 하고 그리고 퍼블릭 스피치도 많이 하면서 이제 총에 대한 건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오른쪽에 있었던 게 되게 유명한 스피치인데 이분이 나와서 한 11분 동안 스피치를 하는데 스피치를 하는 중간에 6분 2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요. 6분 20초 동안. 그게 뭐냐면 그 스쿨 슈팅이 일어난 시간 그게 이제 나쁜 아이들이 들어와서 총을 쏘고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게 6분 20초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스피치에 나와서 그렇게 묵념같이 6분 20초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스피치를 마무리하고 요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그런 이렇게 나서서 이런 건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서 이게 무브먼트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고 막 이러면서 뭐 약간 폴리티컬한 이슈도 많이 있긴 했지만 당연히 예민한 부분이죠. 건 컨트롤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무브먼트, 조그만 그 목소리가 큰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이거를 보고 피터 작가님이 인커리지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 총에 대한 총격 사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오픈을 할 건지는 원장님들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오늘 본의 아니게 좀 이제 이 총이랑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그쵸 히스토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막 너무 디테일하게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물론 이제 나이를 고려하셔야죠. 아이들 나이를. 이거는 원장님들께서 얼마나 오픈하실지는 이제 각자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는 당연히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북토킹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If you see someone lonely, 넌 뭐라고 하겠니?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그냥 obviously 이 책을 하시면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음, 뭐 if you see someone being hurt,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If you're angry, 화가 날 때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배워가야 돼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시점에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많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뒷부분에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고, 왜 그런지도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원장님들 느끼실 거예요. 요즘 그 원서를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문해력이 많이 딸려서 힘들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문해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진짜 많이 언어 쪽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굉장히 큰 부분은 음, 이 아이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화하는 것보다 SNS로 대화하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죠? 집에서 집에서도 톡톡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밥 먹으러 톡톡으로 하고. 이게 지금 웃픈 얘기인데,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그냥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SNS 상으로, 뭐 감정을 파악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대화하기가 많이 힘들어졌다. 이게 이제 좀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죠. 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도울 수 있는 거죠. 도와서 우리 수업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로 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스피킹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는 잘하는데 they have to have something to say, right? 뭔가 영어는 잘하는데 뭔가 말할 게 없으면 그것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두 쪽 다 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면 sometimes you'll say something and no one will be listening. But keep saying what is in your heart. And you'll find someone who listens. 그렇죠? 그리고 keep saying it and you may be surprised to find the whole world listening.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맨날 뭐 사랑 얘기하고 이런 말랑말랑한 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 그러면 실제로 그 굉장히 재미있고 프랙티컬한 강의를 할 때보다 인기가 없는 걸 알아요. 어, 들어오시는 원장님들의 수도 느껴지고 좋아요 수도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 느껴지는 게 아니고 보이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프랙티컬한 거를 좀 올려볼까? 만약에 여름 특강 하면은 더 들어오시거든요. 여름 특강 준비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또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런 니즈를 알면서도 맨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say something을 왜 해야 되고 아이들이랑 이런 말랑말랑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저의 something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maybe no one will be listening.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원장님들이 오셨잖아요. 원장님들 오셔서 제 이야기 듣고 계시잖아요. 이 바쁜 시험 기간 오전 아침 10시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언젠가 이런 부분에 원장님들 같이 이런 부분, 아이들의 마인드, 아이들의 마음, 심리 상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저의 something은 늘 말씀드리듯이 그런 게 있죠. To light the minds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grow up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이거 맨날 제가 하는 얘기죠. 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why statement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something이고 이 something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원장님들 이 get ready with lady 하는 것도 사실 이 목표인 거죠. 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원장님들께서 직접 이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루라도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 제 사명을 다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의 이 썸띵은 아마 계속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들은 계속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뭐 가끔은 또 이제 너무 다른 썸띵으로 또 원장님들과 만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들의 썸띵을 조금 이따가 또 들어볼 거니까 한번 나의 썸띵은 뭔가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하고 야, say something 그러면은 아이들이 저는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는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작은 아이디어로, 작은 목소리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스터디 해보자. 누가 있었을까? 아까 봤던 에마 건살레스라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몇 분을 더 example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게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게 되면 이름 때문에 애들이 좀 재밌어 하거든요. 말랄라고요, 말랄라. 그 다음에 유사프사이. 약간 잘못 발음하는 뭐 약간 욕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파키스탄의 여성 교육 운동가죠. 그리고 지금 아직도 지금도 그 레코드 홀더인 것 같은데 역대 최연소 노벨 수상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일하게 미성년자인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 노벨상 받을 때 스피치도 되게 재밌어요. 아직도 동생이랑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요분의 그러면은 썸띵은 뭐였느냐 라고 하는데 되게 귀여운 영상이 있어요. 요게 3분짜리인데 요거 한 번만 같이 보실게요. 그리고 요거 레디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곧 볼게요. In 2014, a young woman from 요게 오디오를 이렇게 하면 더 잘 들릴까요? 혹시? Pakistan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proving that it is never too early to fight for peace. 잘 들리세요? I'm very proud to be the first Pashtun, the first Pakistani, and the youngest person to receive this award. Along with that, I'm pretty certain that I'm also the first recipient of the Nobel Peace Prize who still fights with her younger brothers. Malala Yousafzai grew up in the Swat Valley in Pakistan. She was only 10 years old when the Taliban took control and started imposing new rules. Malala knew that she had the right not only to get an education, but also to express her opin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BBC, Malala started blogging. Under a false name, she wrote a diary about her life, fears, and dreams. But she also criticized the Taliban regime. Malala's blog got a lot of attention in Pakistan, and many wondered who wrote it. Eventually, her family decided to reveal the secret. The Taliban, however, did not appreciate all of this attention. Despite receiving threats, Malala kept going. After the Pakistani authorities managed to drive the Taliban out, life went back to normal. But in October 2012, disaster struck. On her way home from school, the school bus suddenly stopped. 2 men came aboard, and one of them asked, "Who is Malala?" Everything happened very fast. Critically injured, Malala was rushed to the hospital. From there, she was flown to England to receive further medical treatment for several months. Miraculously, Malala survived the attack and recovered. The Taliban's intention was to silence Malala once and for all, but instead, she became famous. Using that attention and support, she raised awareness on the issue of education, not only in Pakistan, but globally. Her activism landed her several awards, and it all peaked when she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in 2014 with Kailash Satyarthi. At the age of 17, she became the youngest Nobel laureate.
She managed to make education an international priority and prove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a compelling instrument to change the world. She has also shown us that, regardless of age, anyone can make a difference. Your voice can also be a force for positive change. What are you going to use it for? My great hope is that this will be the last time. This will be the last time we must fight for education. Let's solve this once and for all. We have already taken many steps. Now it is time to take a leap. 자, 여기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짧게 나왔는데 총을 세 발을 맞았어요. 얼굴에 이마에 한 대 맞고 팔에도 맞고 그래서 진짜 거의 이제 완전 크리티컬한 상황까지 갔는데 너무 잔인하죠. 학생인데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꺾여서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는데 아니죠.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모든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특히 여성 그리고 아이들은 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 보이스를 계속해서 그쵸. 저희보다 어려요. 한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저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가 17살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한 분이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example이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요 영상은 레디 기준으로 보면 레벨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TED Ed보다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좀 접근성이 더 유용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곧 올라갈 겁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으로는 올라갈 In 예정이고요. 2000, 아이고. 그리고 당연히 유명하신 분으로는 마틴 루터 킹이나 로사 파크스가 있죠. 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I have a dream 스피치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로사 파크스는 그 버스에서 이때는 이제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나눠지는 막 화장실도 같이 못 가고 빌딩 자체도 진입하는 것 들어가는 것도 다른 시절인데 그때 거부를 시작하시면서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죠. 그리고 로사 파크스 요 분인데 요 뒤에 보면은 이 마틴 루터기 같이 있는 장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지는 않을 건데 이것도 영상을 다 준비를 해 놨고요. 이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segregation이 일어났는지, civil rights movement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 이 영상들 자체도 당연히 레디에 탑재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또 마틴 루터 킹도 이제 총에 맞아서 이제 assassination 그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총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 어쨌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모두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이고 저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작 물어보면은 대답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말 많은 아이들이잖아요. 다 한 명씩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얘는 say nothing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씩은 항상 있죠. 근데 say something을 요즘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이야기해보자. say something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와요. 몰라요. 뭔가 대답을 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냥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제가 그 피드에도 썼지만 제가 원을 운영할 때 이 두 가지가 금지어였어요. 몰라요 하고 그냥요는 그냥 금지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오해하실지 몰라서 혹시라도 그냥 무조건 조금 풀어드리자면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이제 속까지 다 보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연습을 하고 그게 괜찮아지면은 몰라요 하고 그냥요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질문을 잘 못하거나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음, 음, 음. 그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로 하느냐? 그러니까 왜 자기 생각을 말해야 하는지 이 근본적인 이유 자체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냥 계속 시키는 대로 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예 그냥 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 약간 컨트롤 하시고 약간 그런 분들 그리고 엄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 말할 기회가 아이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따르는 게 그냥 미덕인가? 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케이스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해야 되는 것 자체를 잘 모른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니까 그냥 간다.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안하고 두려운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 뭐 예전에 예를 들면 뭔가를 말했는데 틀렸어. 그래서 아이들이 웃었어. 그런 휴밀리에이션을 겪어서 그게 막 트라우마가 된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부모님들께 그런 이제 경험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주입식 이것도 약간 엄한 그리고 많이 혼나는 집안 어,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는 얘네가 이런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위축이 돼갖고 질문 뭐 손들고 질문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거 뭐 원사님들도 아마 요 부류에 속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 저 저희 그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가 굉장히 엄하고 컨트롤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형은 진짜 우등생이고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렇게 잘 크니까 둘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둘째가 전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는 형 보고 너는 동그라미야.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형이 거기에 잘 맞아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다 잘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너는 세모야 그랬는데 저는 네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기보다 저는 이제 튕겨 나가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나마 그 정신 상태가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암흑기가 또 나중에 또 오지만. 그래서 위축해서 질문을 못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저는 너무나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면 계속 혼나요. 그럼에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엄마도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어찌됐건 이 반대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 못하는 사회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이 든 거는 그냥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아까 이야기한 거죠. 말을 꺼내고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아이들이. 이거 느껴보셨어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카톡으로만 대화를 해서 그렇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오, 대화도 멍 톡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셨어요?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적절히 해야 되는가를 아이들이 못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너무 자기 표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0년에 꽤 오래됐죠? 오바마 기자회견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짧은 클립 한번 볼게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지금 한국 기자분들이 지금, 요 이벤트 이후로 완전, 창피를 당한 거죠. 한번 보시면,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이게 지금 G20인가? 그 한국에서 이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엑셀런트 호스트니까 내가 질문을 하나 그 한국 기자한테 발언권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심지어 한국말로 그런데 뭐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위트 있게 disappoint you, 하는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English is better than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Yeah, but 한국 now, 기자가 in fairness,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or depends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I 난감합니다.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the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죠. 부끄러운데 사실 저게 기자님들만의 스토리가 아닌 거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과연 내가 저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었을까? 그죠? 일단은 영어로 물어보기가 꺼려해서 많이 안 들으셨을 거고요. 근데 오바마가 한국말로 물어봐도 돼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위트 있게 얘기를 했어요. 나 트랜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없었어요.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그 평가가 또 되는 거죠. 어떤 질문 던지느냐,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2010년 일이에요. 2010년. 그때부터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학원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자기의 생각들을 그냥 fully express 하고, 그 다음에,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Get Ready with Lady 강의를 쭉 이때까지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스피킹 강의를 했을 때 계속 뭐 질문 던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들어왔을 때부터, 1학년부터 계속 질문을, 한국어로 이제 질문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요거를 쭉 이렇게 올려가는 그 프로세스를 안내를 해드렸었던 거죠. 그렇죠? Yeah, yeah. 그래서 일단은 이 좀 문화적인 차이가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의 문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드는데 저는 이거 틀려도 괜찮아라는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아요. 틀려도 괜찮다. 저거 그래. 우리 학원에도 쓰자. 그래갖고 애들아 틀려도 괜찮아라고 하는데 아이가 틀리면은 막 이 깨물고 있으시고 막 어금니 꽉 깨물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틀려도 괜찮아가 진짜 틀려도 괜찮아가 되려면 일단 원장님부터가 틀려도 괜찮아야 돼요. 내가 너무 가드를 이렇게 올리고 틀리면 안 되지. 나는 막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 아이들한테도 그게 트랜스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틀려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 배웠었죠. Comprehensible input이 중요한데 anxiety free zone에서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도 안 괜찮으면 anxiety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대하는 저희 선생님의 당연한 뭐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경청만 잘해줘도 굉장히 그 학원이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요즘 너무 경청을 안 하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틀려도 괜찮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을 해놨다고. 저는 아이들을 혼낼 때 가장 크게 혼내는 게 이런 거예요. 경청해야 될 때 경청 안 하거나 아니면 비웃거나 누가 대답을 했는데 그걸 비웃거나 이랬을 때는 완전 눌러버려요. 완전 눌러버려서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우리 그 문화를 깨트리는 행동이고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슨 대답을 해도 괜찮아. 이게 진짜, 좀 문화적으로 들어가 있었죠. 틀려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테드 강의 중에 저번에 리타 피어슨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저번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그걸 보면은 그분의 스토리가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꼭. 자기가 티칭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그날 쭉 가르친 거예요. 그랬는데, 다음날 보니까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진도 잘못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날 가갖고,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니네, 어저께 내가 잘못하고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갖고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미스테이크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였는데 되게 하여튼 재밌었어요. 요거 문화 만들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말하기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원서나 좋은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목소리, 너네들의 아이디어, 너네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there are no stupid ideas. 그렇죠? 뭐 좀 스투핏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거기서부터 디벨롭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줘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이들 처음에 오면 인사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인사를 안 해요. 응? 옛날에 인사 안 하면 우리 맞고 자랐던 시절이어갖고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hi, 뭐 hello 이런 거 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르쳐 줘야겠구나. 근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한테. 근데 요즘 아이들 안 배웠으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한다? 기분 나빠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베이직한 것부터. 그리고 뭐 부탁할 때는 뭐뭐 해줄래? 이런 단어들도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감정 표현하는 방법, 감정 단어들.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뭔가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고 이런 거는 지난 강의에 컬러 몬스터 때도 나왔고 인사이드 아웃 할 때도 나왔었죠.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고 그다음에 slowly but surely 경청, 반복, 피드백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이야기들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이상적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수업만 하고 영어가 안 늘면은 그건 이상적인 학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하면서 영어 성적도 잘 나오고 영어가 잘 된다. 그러면 이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 만들었어요. 영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숙제 시스템이 특히나 잘 구축이 돼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은 레디 같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로 관리를 하시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고 그냥 진짜 원장님이 원하시는 수업을 하세요. 그 에너지와 시간 관리하는 거에 시간을 들이는 거를 세이브해서 진짜 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수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정말 더 차별화 포인트가 나오는 학원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숙제하고 운동처럼 매일매일 하는 시스템은 레디에서 해결하시고 혹시 레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깨알같이 제가 홍보를 합니다. 저희 설명회 오시면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관리를 레디로 하고 그다음에 원장님께서는 원장님 수업을 하셔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냥요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죠. 아이들이 감정은 본능적인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그런 감정들을 다 느끼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는 거는 한참 뒤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갭 때문에 그 브리지 단계를 우리가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익스프레스도 잘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원에 온 아이들은 이런 불안과 이런 것들에서 두려움에서 좀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자기의 아이디어들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를 할 때 이런 워크시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일단 이거 뭐냐? 왼쪽에는 상황을 써주는 거고 오른쪽에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되죠.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요런 그 예쁜 워크시트에다가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상황도 만들고 이거 블랭크로 한 이유는 아이들이랑 같이 원장님들께서 상황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쓰셔도 되지만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너희들이면 어떤 상황을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직접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써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뭐 좀 작긴 하지만 상황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때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배워서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무슨 말을 들으면 좋을까? 좋아할까 내가? 나는 무슨 말을 들어 하고 싶어 할까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써보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다를 환경을 만들어 보시고 이걸 진행을 해 보시면 꽤나 딥하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랑 상담할 때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러죠?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실수했을 때 엄마는 뭐라고 나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망쳤을 때, 무슨 말을 듣고 싶다.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넣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힘들 때, 지쳤을 때, 했을 때 나는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라는 걸 하고 이걸 파악하고 계시면 어머니들은, 상담 꿀팁 획득이죠. 상황은 선생님이 제시해야 하는 걸까요? 네네. 선생님이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네가 진짜 엄마들, 엄마한테 뭐 마음 상한 적이 있어? 엄마가 혼낸 적이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아이들 막 엄청 막 술술술 얘기하잖아요. 마음 상했었던 일, 마음 안 좋았었던 일. 그러면 그 상황 때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겠어? 무슨 말을 했으면은 너가 괜찮아졌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다 줄줄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줄줄 얘기를 못하면은 원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좀 제시를 해주면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한 달 동안 했지만 한 달 중에 딱 한 이벤트를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임팩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늘 뭘 숙제를 뭐를 해왔는데 요렇게 해갖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요 이벤트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상담할 때 어머니 근데 우리 누구누구가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머니한테 혼났을 때 되게 기분이 막 이렇게 하면서 얘는 이런 말을 들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내가 아이 파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살짝 어필할 수도 있고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워낙 내가 커넥트를 잘 하고 있는 거를 어필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어필 안 하면 요즘은 잘 안 알아주시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어쨌건 뭐 상담 섹션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액티비티 1이고 액티비티 2는 이거는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뭐 액티비티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포스터를 그냥 드릴 건데 이렇게 귀엽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했던 말이에요. One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
이게 이제 이분의 명언이에요. 그리고 챗GPT한테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너무 귀엽게 이렇게 딱 만들어 주셨죠. 챗GPT님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디자인을 저희 유라님께서 또 예쁘게 입혀 주셔갖고 이렇게 예쁜 포스터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 그 공부방 교습소 학원 벽에다가 디스플레이 해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이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로사 파크스도 해놨고요. 디자인 너무 예쁘죠, 그렇죠? 이거 프린트 하시면 되게 더 예뻐요. 이거를 액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쫙 해서 벽에다가 쫙 붙여놓으면 너무 디자인 요소로도 너무 예쁘고, 사회 정서 교과 신경 쓰고 계시는군요. 네네. 이런 거 찾고 계셨군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그리고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이 가장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명언이기는 한데 사실 저는 더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서 마틴 루터 킹은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원장님들께서 보시고 저는 이거를 더 좋아해요.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Only light can do that. Hate cannot drive out hate. Only love can do that. 그렇죠? 어둠으로 어둠을 캐스트 아웃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light이 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hate. hate는 hate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인 거죠. 그렇죠? 이거 좋죠. 뭐 제가 한 말은 아니죠. 근데 멋진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런 거를 딱 이렇게 쫙 붙여놓는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건 뭐 워낙 유명한 그 명언이기도 하고요. Think different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 뭐 애플 거여서 그죠? 뭔가 물론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지만 그리고 월트 디즈니도 있어요. 월트 디즈니. So all our dreams can come true if we have the courage to pursue them. 이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 월트 디즈니의 철학이 되게 물론 이제 이분도 괴짜였어요. 스티브 잡스도 괴짜였고 저렇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되게 괴짜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막 일에 미쳐 있고 막 사람들 푸시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렇지만 그만큼 그 본인의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진짜 막 다 잘라내기도 하고 사람들은 너무 이제 비인간적이다라는 말도 많이 했고 그거 역시나 컨트로버시얼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 그 사람에게 작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스티브 잡스는 모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이런 분들이 그 컴퓨터가 막 이따만했던 시대에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거를 다 이루어낸 거고 또 이제 모든 사람 손 안에 이게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뤄낸 거잖아요. 월트 디즈니도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저는 디즈니 철학 중에 그런 것들 디테일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디즈니 월드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룰이 있대요. 이거는 바깥에서는 잘 모르는 룰이 있는데 디즈니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6개인가 7개 있죠. 이제 아부다비의 다음 거에 지어진 그게 7번째인지 8번째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뭐 도쿄에 있고 뭐 저기 파리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잖아요. 근데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공주가 같은 시간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즈니랜드 밤 8시에 공주가 여기서 나오면 같은 시간 저쪽에서 그 공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사가 여기 나타나면 뭐 이거는 뭐 체크는 안 해봤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룰은 아이가 이렇게 그 캐릭터들을 껴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캐릭터들이 먼저 허그를 풀지 않는데요. 이게 룰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꼭 안아보고 아이가 이제 다 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 폼을 풀면은 그때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함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함들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이 엠파이어를 만들었는지 옛날에 기획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런 이제 작은 아이디어가 드라이브가 생기고 세상을 바꿔놓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드릴 수도 있지만 더 보너스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 받는 방법 다 아시죠? 요거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의 피드백, 오늘 강의의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그러면 저 자료 포함해서 더 보너스 자료를 드릴 건데, 물론 보너스 자료를 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고 결정하세요. 자, 일단 장원영 포스터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뭔가 작은 아이디어?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원장님들? 그죠? 그리고 이게 킥이군요. 장원영적 사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리고 굉장히 나이가 되게 어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원영적 사고. 만약에 모르시면은, 이거 한번 쳐보시면은, 완전 럭키비키가 뭔 말인지 지금 모르신다. 그러면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뭐, 아이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 누굴까? 한국 사람 중에. 라고 해서 유재석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유재석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인터뷰가 아니었고 사실 예능의 그냥 한 장면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허경환, 그 코미디언 아시죠? 허경환한테 얘기를 해주는 말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돼.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혼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재석이 이런 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박식한 분이잖아요, 또. 장원영은 모르지만 유재석은 알죠. 요즘 아이들 뭐 장원영은 당연히 다 알 거고, 그죠? 영어 속에 한글이 있다는 게 일단 애들이 좋을 거고, 재미있고 공감되고 다 하네요, 역시. 네.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거는 사실 꼭 영어로만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죠? 어, 주마다 바꾸어 걸어야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어, 요거까지 넣었어요. 어기. 그 We're All Wonders 저 책 기억하시죠? 저것도 강의 진행했었어요, 우리. We're All Wonders에 어기 포먼이 뭐라 그래요? 저 책에서 Look with kindness and you'll always find wonder.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TMI 수업을 할 때 이게 계속 연결을 지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저 책도 공부했잖아. 여기에 어기가 나오는 거야. 어기가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연결을 하고 또 계속 이제 이 유니버스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음. 그리고 다음 캐릭터는 정말 보너스로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어, 제 거를 넣었을 때, 이건 뭐, 아무도, 선생님, 얘는 누구예요? 줄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한번 넣어봤습니다. 순간 예상을 하셨군요. 네, 저의 사명 Y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그냥 아이들한테는 크게 막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to light the minds of children 막 이러면은 그래서 shine your light가 이제 세 번째 제가 밀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be the light and children will find a way였고 그게 제가 만들어낸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럼 내가 빛이구나. 내가 빛이 되어서 아이들이 가는 길을 비춰주겠다. 두 번째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To light the minds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grow up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그래서 아이들을 빛이 되게 해줘야 됐구나가 두 번째 페이즈였고 세 번째가 shine your light. 이거는 왜 나왔냐면 애들은 이미 빛이구나. 모두가 다 빛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샤인하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shine your light가 이제 저 세 번째 슬로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혹시라도 프린트를 하신다면 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이렇게 그죠? 마틴 루터 킹 명언과 연결이 되고요. 그 명언을 좋아하는 이유도 라이트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빛인 거고요. 빛도 빛자를 시옷으로 안 하고 치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라이트여서 데이빗으로 한 게 아니라 라이트이 아니어서 다크네스여서 라이트이 되고 싶어서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쟤는 왜 지가 뭔데 빛이라고 하나? 전혀 아니어서요. 네네. 그리고 저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태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달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빛나는 게 아니라 달이 빛나는 거는 얘가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반사를 하는 거잖아요. 태양의 빛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빛을
저는 반사시키는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달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어, 이 데이빗은 그냥 진짜 재미로 좀 넣은 거고, 자, 이 템플릿은 아이들의 something을 끌어내는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굴을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사진으로 이렇게 잘라서 아이들의 얼굴을 붙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많이 이 책을 수업하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얘네가 뭘 말하고 싶을까? 여기에 꼭 글을 안 써도 되죠. 그림을 그려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좋은 익스프레션 그 표현 방법인 거죠. 그렇죠? 음. 어, 너무 좋은 포스. 또 몽글해졌어요. 책임지세요. 네.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 너무 좋은 포스트예요. 진짜 아이들을 위한 분 참 멋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흐름상 이런 것도 있어도 좋겠다 하던 중인데, 마침 이게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원장님 얼굴도 여기다 한번 붙여보시고요. 그리고, 음, 아이 얼굴도 붙여서 얘네는 뭘 하고 싶을까? 그리고 여기에 쓰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걸 해도 돼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써도 돼요. 오케이. 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죠? 일단은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걸 잘 디벨롭 시키면 아무 말 대잔치로 사실 이게 정확한 프로세스는 뭐냐면 아무 말 전에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멍 때리는 그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지금 안 해도 괜찮다는 거를 일단 불안감을 이제 좀 없애주고 그러면은 조금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불안이 조금 사라지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더라도 그러면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면서 이 아이들 안에 있는 something은 무엇일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something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한테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그런 말을 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할머니한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자, 요거를 해놓고 벽에다가 쫙 디스플레이 하면은 어머니들이 이제 방문하시면은 쫙 보시면 또 우리 홍보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좋고 이런 이제 수업이 운영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말, 맞아요. 그런 같은 맥락이죠. 아까 그 액티비티 1에도 이제 듣고 싶은 말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없다라고 하면 듣고 싶은 말을 써도 되고요.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say something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원장님들. 이게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이 오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망고 원장님. 나를 해피하게 하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그냥 저 템플릿은 그냥 원장님들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시면 되는 거라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름방학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인들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피리어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제일 시프팅이 많고요. 그리고 입회도 많을 수 있지만 퇴원생도 많을 수 있는 이제 조금 긴장되는 시기인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지금 할 거잖아요. 블로그도 막 써야 되고 전단지도 뿌려야 되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무엇을 말씀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시기적으로도 되게 좋고,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 학원에 대해서, 우리 공부방, 우리 교습소에 대해서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라는 말과 이게 곧 뭐 브랜딩이 될 수가 있고요. 먼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뭐 이걸로 수업하고요, 저걸로 수업하고요, 필요해요. 커리큘럼 설명하는 거 필요하고, 다 좋은데 거기에 한 가지 킥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무엇을 어머니들께 말씀을 하고 싶을까? 어, 그리고 그거를 잘 지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힌트는 원장님들이 영어를 왜 가르치기 시작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꽤나 그 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어머니들께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이 어떤 어머니들이 왔으면 좋겠다. 원장님의 색깔을 굉장히 뚜렷하게 해보는 거죠. 어, 그래서 다들 뭐 그 원장님들마다 뭐 상담하실 때 설명회 하실 때 킥들이 있으실 건데 펀치라인들이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건데 저는 늘 why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why. 왜 이런 교육을 하는가? 나는 왜 이런 수업을 하는가? 이게 왜 나한테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주위에서 많이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돼서 애들 성적이 나오고 영어가 잘 되면 이상적이어도 이상적이지 않게 돼요. 현실감 있게 갈 수 있어요. 이 수업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어머니들께 전달하고 싶었고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방 열었을 때 설명회, 제일 1회 설명회 했을 때 그 메시지를 던졌어요. 일단 4년 안에 이렇게 아이들 만들 수 있다. 확신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어머니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느냐. 내신 성적 아니면 영어 스피킹 잘하는 아이. 왜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두 개 다 갖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맡기시면은 두 개 다 갖고 가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경험이 있었을까요? 제가 말한 대로 그 4년 동안 애들을 만들어 갖고, 결과치를 만들어 보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처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치가 없었던 상태예요. 그렇죠. 저도 처음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강사로 오래 일을 했지만 내 커리큘럼으로 4년 동안 해서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살짝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께 확신을 주고 4년 동안 이제 똥줄도 타가면서 이게 쭉 간 거죠. 결국에는 아이들이 아웃풋이 잘 나와서 그 후로는 더더욱 확신과 그리고 어머니들도 그냥 이제 믿어 버리시니까 그냥 입소문도 잘 나고 더더욱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홍보하실 때 그리고 광고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가? 어떤 아이들이 오면 좋은가? 어떤 어머니들이 오면 좋은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 지금 이제 마이크를 키시던지 아니면 채팅창을 좀 더 활성화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나? 그냥, is there something to say?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들은 요즘 뭐를 말씀하고 싶으세요? 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막말 대잔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음, 이런 거 있으면은 오늘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확신과 믿음. 확신이 없는 학부모님들께 중심 있는 확신을 보여드리면 믿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등록을 하는 거는 어머니들이 원장님 눈빛에서 확신을 봤을 때 저는 등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생님한테 맡기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어머니들께. 그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눈빛으로 제압하라 이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부드럽게 그렇게 익스프레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불안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해갖고 확 땡기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타입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어머니들로 하여금 어 여기 맡기면은 영어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가 딱 그거예요. 오케이.
나는 돈 벌 생각이 없는. 그래서 드림 잉글리시? 교육만 신경 쓰게 됩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들. 교육가인가? 사업가인가? 이 두 개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원장님. 저희는 교육 사업가가 돼야 돼요. 교육 사업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두 개 다 밸런스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수업만 너무 열심히 하시고 홍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랑 상담하면 늘 똑같아요. 아이가 오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아이가 안 와요. 그러니까 홍보하셔야 돼요. 사업가 마인드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건 늘 고민이죠. 요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원생이 처음 오픈 때에서 이탈은 없지만 신규를 열심히 받고 있지 않는데 내가 키우려는 아이들이 내 옆에 계속 있을까? 홍보에 더 집중해야겠다. 이제는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사업가 너무 어렵고 홍보 어렵고 교육사업가 되고 싶은데 계산을 못해요. 홍보도 어려워요. 진심을 쏟아붓고 있지만 홍보의 힘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네요. 맞아요. 1박 2일 힐링 캠프였어요.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사실 원장님들, 레디 원장님들, 이거 TMI이긴 하지만, 승규 대표님이랑 저희 본부장님, 그 다음에 저희 실장님이랑 다 1박 2일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장소까지 다 봐놨었어요. 호텔, 일로 가면 되겠다. 막 호텔 막 다 방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원장님들 되게 좋아하시겠다 해서 지정해 놓은 호텔까지 다 있어요. 근데 막 일이 바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언젠가는 이런 힐링 캠프, 힐링 캠프 아니더라도 그냥 원장님들이랑 재밌는 그런 워크숍 같은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모르는 게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뭐 늘 배워야죠, 저희가. 그쵸. 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따라올 애들만 골라 받고 싶어요. 마음도 없는 애들 이끌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어루만져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원장님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따라올 애들만 골라받고 싶으려면은 더더욱 색깔이 확실해야 될 거예요, 원장님. 그렇죠? 지금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브랜드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은 골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뭐 나쁘다. 선생님 다 받아야죠. 다 아이들 마음 막 어루만져 줘야죠.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할 뿐이고, 이거 갖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진짜 힘들어요. 공부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런 아이들에게 눈이 가는 그냥 스타일인 거고, 왜 쟤는 저렇게 행동을 할까? 까보면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왜 저렇게 의지가 없는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고, 저는, 그거를 타서 끌어올리는 거를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요. 이런 워크숍 같은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장님들, 한번, 이런 것들 좋고, 지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올려주신 질문들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뭐, 바쁘신 분들이 이제 하셔도 되고,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아까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좀 더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컷.